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의 전기기사 실기 단답형 정리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개폐기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자, 개폐기 하면요. 참 이게 그래요. 우리 이게 영문, 저도 처음에 이게 다른 건 줄 알았어요. 한글로 사실 이게 개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폐기?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스위치더라고요. 네, 스위치하고 개폐기하고 같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문에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우리나라는 개폐기라고 그렇게 명칭을 한 거고, 그거 외에 뭐 다른 것들도 요 개폐기로 같이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어버리는데, 이거를 한글로 또 굳이 개폐기라고 쓰는구나. 예, 그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두시고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뭐 개폐기라고 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식 명칭 뭐 써라 그러면 이제 거의 개폐기로 쓰는데, 또 이럴 때 컷아웃 스위치는 또 스위치라고 써요. 왜 컷아웃 개폐기라고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 용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통일성이 없구나 하는 걸 좀 느끼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개폐기입니다.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쓴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점수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폐기 스위치라고 쓰는데 개폐기라고 알아두시고, 자, 개폐기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달록이에요. 그래서 달록이의 전격 전압을 작성하십시오 하는 문제가 첫 번째인데, 단록이가 우리 DS죠. DS를 한글로 쓰면 단록이라고 합니다. 네. 자, DS 단록이고 뭐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저 초록색에서 설명할게요. DS 단록이. 자, 단록이 전격 전압 작성합니다. 전격 전압. 이거 차단기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1.2분의 1.1 곱하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봅시다. 3.3 킬로볼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킬로볼트가 단위고 6.6, 그 다음에 22, 22.9, 66, 154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전격 전압은 이거 곱해주면 바로 DS 전격 전압이 되는 거죠. 네, 전격 전압 되고, 자, 3.3에다가 1.2 곱하고 1.1 나눠볼까요? 자, 여러분도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3.6이 나와요. 이거 차단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6.6 하면 7.2 나와요. 근데 이제 아니 22까지도 나오네요. 똑같이. 22도 똑같이 하면 24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먹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틀려지죠, 이제. 그래서 이거 외우는 게 그때 성장 클리닝 얘기했어요, 제가. 이오빠 치료해. 치디오. 치디오가 치료로 바뀌었죠. 치료. 이오빠 치료. 170밖에 안 돼.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 클리닉에 온 남학생인데, 저 의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장난식으로 그 젊은 학생들한테도, 이 오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 오빠 좀 치료해. 170밖에 안 되네. 김간호사 그러면서 이 얘기 했어요. 그 차단기 때. 네, 차단기하고 동일합니다. 지난번에 나온 퓨즈는 약간 달랐죠. 170이 채 안 돼. 그래서 169였죠. 네, 1cm 빠진. 네.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마 그대로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차단기하고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네. 자, 두 번째는요. DS, 그러니까 우리 달록이 하고 있어요. DS가 이걸 긴급할 때 DS만 갖고 개폐를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네. 근데 이거 개폐가 가능한 전류를 두 가지 쓰래요. 그러니까, 자, 원칙은 이거예요. DS는, 이거부터 알아두면 돼요. DS는 아크가 소호가 안 돼요. 아크가 발생하면 얘를 소멸시킬 능력이 없다고요. DS 생긴 거 보면요.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철제로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손잡이 달려가지고 붙였다 떨어졌다는 그거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아크가 발생하면 뭐 그거를 뭐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류가 세게 흐르는 곳에서는 갑자기 DS를 갑자기 탁 개폐를 해버리면 아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큰일이 나죠. 근데 긴급할 경우 이걸로도 개폐 가능한 거래요. 그러면 딱 봐도 생각이 뭐예요? 전류가 굉장히 미비하거나 적거나 없거나 그럴 때 이걸로 가능하다는 거겠죠.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 무부하 충전 전류입니다. 무부하 충전 전류. 충전 전류. 여러분 무부하 전류 하면 뭐예요? I가 0일 때 무부하 전류죠. 끊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때 충전이 들어간다 해도 충전 들어간 전류는 미비하거든요. 직류로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미비한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아크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이 돼서 얘가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변압기의 여자 전류. 여자 전류. 여러분 아마 그 변압기 여자 전류인데 저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기 기기에서 보면은 전동기 발전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여자 전류로 되는 거 음, 아마 전기기기에서 아마 직류기였을 거예요. 직류기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때 왜 분권이 있었고 복권이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여자 전류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여자 쪽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서 요 코일에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 전류에 들어가는 전류하고 이 전류하고 요 전류하고 세 개를 갖고 서로 얘기하는 것 중에 여기에서 여자 전류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는 것들 했을 때 요거 굉장히 미비해서 거의 얘랑 얘를 같다고 보는 거 있었죠.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아, 시간이 많이 가네. 네. 어쨌든 여자 전류로 간다는 건 그 주전원 쪽이 아니라서 여자 전류로 가는 거는 굉장히 미비해요. 전류 자체가. 예. 여자 전류라는 거는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자기만 그쪽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적인 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전류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무부하일 때 충전 전류, 변압기일 때 여자 전류. 요렇게가 DS로 바로 개폐가 가능한 건데 이것도 긴급 시에만이에요. 네, 아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거를 뭐 굳이 이거를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래도 해달라고 그러셔서. 아, 유치합니다, 진짜. 자, 일단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우리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죠. 뭐뭐 충자, 벌레 충자 붙여가지고, 뭐뭐 충,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젊은 사람들. 무슨, 예, 설명 많이 하는 사람, 설명충. 예, 뭐, 문해충도 있네요. 그런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뭐 그런 충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벌레라고 많이들 표현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부르는,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기도 그겁니다. 우리 뭐뭐 하는 걸 좋아하는 걸 충이라고 붙이는데,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충이에요. 여자충이에요. 그런데 여자를 좋아하는 게 변하지를 않는데요. 무변, 변하지 않는. 네. 무변 여자충. 그래서 사실 억지로 꽤 맞췄기도 했지만, 예, 이거 뭐예요? 무부하죠. 무부하 충전 전류고, 그죠? 변압기 여자 전류고. 네. 무변 여자충. 변하지 않는 여자만 좋아하는 놈. 무변 여자충. 네. 아, 저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시험 시간 생각날 수만 있다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수전전압 66kV 이상인 경우 인입구 개폐기로 DS 대신 어떤 거 사용되는가? 이거 저기서 가끔 나오는 건데요. 우리 그 일반 계산 문제 쪽 보시다 보면은 그 수변전 결선도 쪽 있죠. 우리
수변전 결선도 하면 외부 인입선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여기 단록이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피뢰기 갈 때 여기 또 한 번 단록이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LA 들어가고, 여기 피뢰기 들어가고, 그리고 접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요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바로 저 차단기 CB 붙고, 뭐 CT하고 PT하고 해가지고 들어가고 MF 붙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결선도 나오잖아요. 결선도. 예. 결선도에서 인입구에서 들어온 첫 번째 DS 요거를 만약에 수전 전압이 66kV 이상인 경우에는 DS를 못 쓰고 뭘로 써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 거기에. 결선도 쪽에 나와요. 결선도 쪽에. 결선도 쪽에 기본 결선도 해놓고 뭐는 뭐 할 때 안 된다, 뭐는 뭐 할 때 안 된다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거. 여기에 LS로 바꿔야 된다. 66kV 이상일 때는. 네,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LS라고 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우리말 명칭을 쓰시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참 이게 또 다시 개폐기로 가야 돼. 스위치가 아니라 개폐기. 자, 이거 원어는 라인 스위치죠. 라인 스위치. 라인 스위치라고 쓰시면 안 되고 요거를 이거 선로라고 해서 선로 개폐기라고 쓰셔야 됩니다. 선로 개 아이고 개자가 이 개자가 아니죠. 10개자죠. 개폐기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로 개폐기 라인 스위치 이렇게 해서 쓰도록 돼 있으니까 요거 66kV 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이거 나오는데 이 결선도에서 나오는 내용들 대부분 66kV 이상일 때 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다른 거는 안 나오고 66kV 이상일 때. 그리고 그 볼트 암페어는 네, 300kV 암페어죠. 300kV 암페어. 예, 요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경계가 66kV하고 이게 볼트죠. 전압은. 그리고 용량은 300kVA.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예, 문제들이 나오니까 알고 계세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인입구 개폐기에 아까 DS 쓰잖아요. 여기 요거 DS 쓰잖아요. 단록이 쓰잖아요. 근데 단록이 대신에 쓸 수 있는 것 해가지고 우리 간이 수전 설비일 때, 그러니까 뭐 CT고 PT고 없이 바로 MF 들어갈 때, 그럴 때 DS 대신에 붙는 게 있죠. 그게 바로 S라는 겁니다. S. 예, 우리 그 외국 영화 보다 보면은 S가 욕으로 많이 쓰이죠. S, 그거, 해가지고 나오죠. 이거 엉덩이란 뜻이죠. 그냥 쓰면 엉덩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약자란 말이에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한글로 이제 그 우리말 용어로 쓰시오 그러면 요거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입니다. 개폐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위치라고 그랬어요. A가 자동이래요. 그럼 오토매틱이겠네. 딱 그죠? S만 딱 알면 되죠. 고장이 구분이 된대요.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는 것,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것, 이런 거 하나를 영어로 섹션이라고 합니다. 섹션. 그래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선로를 구분을 해서 분리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토매틱 섹션 스위치, 그래서 S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DS가 만약에 우리 원래대로 하면 이제 외부 인입선 들어오고요. DS가 붙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피력이 뭐 나가는 거 생략하고요. 이 안에
이제 어쨌든 MOF가 들어가면서 여기와 CT와 PT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CT와 PT를 갖고 여기 차단기를 갖고 들어가 가지고 얘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런 보호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간소화 시켜서 간이 설비로 만든 경우 그때는 DS가 들어오면 좀 불안하지 않겠냐 해서 바뀌는 게 바로 S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지나가면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로 막 나가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요거에서 여기에 보호 계전기들이랑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간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애는 대신에 얘를 좀 DS가 아닌 다른 걸로 바꿔준다는 얘기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kV가 들어간다 이상이 된다 그러면 라인 스위치로 바뀌는 겁니다. 얘를 달로기, 얘가 선로 개폐기, 얘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자, 이름이 조금 낯설고 생소하지만 네,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 보통 DSLS, ASS, 또 AISS도 있어요. 이거 중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로 구분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한글 이름을 꼭 묻는 경우가 나와요. 예, 영문 약자와 한글 같이 쓰시오 이렇게 쓰는 경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개폐기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네, 잊지 마십시오. 네, 다음은 이제 명칭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잘 들으세요. 쓰기에는 너무 길어서. 자, 가공 배전선로 사고의 대부분은 조류 및 수목에 의한 접촉, 강풍, 낙뢰 등에 의한 플래시오버 사고로서 이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고장 구간을 차단하고 사고점의 아크를 소멸시킨 후 즉시 재투입이 가능한 개폐 장치이다. 요 장치 이름 무엇인가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선로가 있는데 이거 설명은 너무 긴가? 자, 선로 중간에 뭐가 닿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수목이나 이런 거, 나무나 또 새가 앉거나 그럴 때 뭔가 잠깐의 오류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이걸 잠깐 차단을 시켰다가 다시 재투입을 해보면 그 사이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상.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그때는 뭐 차단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게 아무 때나 이렇게 뭐가 닿았다고 해서 끊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돼버리면 이게 저기가 될 수 있죠. 정전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잠깐 차단시켰다 다시 투입하는 것. 그게 바로 리클로저라고 합니다. 리클로저. 이거는 한글로 따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리클로저. 이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요거거든요. 리클로저거든요. 요거 분해를 해보면 리하고 클로즈하고 ER하고 클로즈가 뭐죠? 닫다예요. 닫다. 뭐뭇을 닫는 것. 오픈의 반대말이죠. 거기에 E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닫는 것. 클로저 그러면 닫는 것 그렇게 되죠. 닫는 장치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근데 리라는 거는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접두어가요. 그래서 다시 닫는 것. 우리 리액션 할 때 그거죠. 액션을 반대해서 이쪽에서 해주는 거. 그런 걸 리액션이라고 하듯이 이쪽에서 다시 닫는 것. 그것을 리클로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리클로저는 아까 뭐예요? 사실 이름에 나와 있어요. 잠깐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는 거. 뭐가 문제가 생겼대. 선로에 뭐가 문제가 생겼대. 이거 진짜 문제 아닐 거야. 잠깐 끊어볼게.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 보는 거. 이거를 리클로저라고 합니다. 자, 리클로저예요. 네. 다음 문제 갑니다. 똑같습니다. 또 용어 문제예요. 잘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보안상 책임 분계점에서 그게 뭐냐면 인입선 쪽이죠. 그러니까 한전하고 이 수용가하고 보안상 책임 분계점이 나눠지는데 그게 인입선 쪽인데요. 보안상 책임 분계점에서 보수 점검 시 전로를 개폐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반드시 무부하 상태에서 개방하여야 한다. 근래에는 ASS를 사용하며 아까 S죠. 고장
그 구분 계폐기죠. 자동 고장 구분 계폐기. 이거를 사용하며 66kV 이상의 경우에는 이걸 사용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66kV 이상이면 킬로볼트 이상이면 LS였습니다. LS라고 쓰면 되고 만약에 순 우리말로 명칭을 쓰시오 그러면 선로 계폐기. 선로 계폐기. 영어 명칭은 라인 스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용어 문제가 나왔고요. 자, 다음 문제는 자동 고장 구분 계폐기. 요거 전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전격 전류를 써주면 돼요. 전격 전압하고. 전격 전압은 이제 저기가 나오네. 22.9kV. 볼트가 나왔으니까 벌써 전압은 나오죠. 25.8이죠. 25.8kV로 전격 전압은 나오고, 이제 전류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 뭐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부하 용량이 이제 일반 분기점하고 수전실 인입구하고 이렇게 뭐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00kVA 그리고 7000kVA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 200A고요. 전격 전류죠. 네, 그리고 8000kVA 나오면 400A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요거는 나오잖아요. 볼트는 우리 어차피 전격 전압 다 알고 있는 거니까 22.9kV면 25.8kV고요. 그래서 요거와 200, 400 이렇게 구분 짓는 거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지금 계속 얘기했던 그 내용인데 설명은 이미 했었어요.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때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구분 개폐기,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이름 다 써줬네. 문제가 이거예요. 과부하 시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고장 구분 개폐기. 그냥 문제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그거잖아요. 근데 이미 자동으로 고장 구분 개폐기는 이렇게 하면 글쎄요. 문제가 좀 그러긴 한데 이름은 한글 용어 명칭은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입니다. 영어로 Automatic Section Switch 그래서 ASS라고 썼었고요. 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네, 다음 문제도 같은 거네요. 고장 구분 개폐기네요. 자, 다음 문제는 용량이 300kVA 이하에서 ASS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요거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통 구분 기준이 300kVA 아니면 66kV 두 가지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수변전 시설에서 결선도에서요. 자, 그 지금 나온 게 요건데 요거 자동 고장 부품 개폐기 대신에 300kVA 이하면 뭐 대신 쓸 수 있느냐? 요게 인터럽트 스위치입니다. 한글 용어 따로 안 하고 보통 인터럽트 스위치라고 해요. 인터럽트 스위치. 희한하게 여기는 또 개폐기란 말 안 쓰죠. 용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영문으로는 인터럽트의 int 점 찍고 스위치 SW 쓰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결선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66 그리고 300kVA 요 사이에 구분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네,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ASS 지금 내용이 두 문제가 더 있어가지고 요거 마무리 짓고 마무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네, 이번 문제는 ASS 락 전류값하고 그 기능 쓰라고 해요. 락의 전류값 그리고 기능입니다. 자, 락 전류값은요 800A 그리고 오차가 10%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이죠. 과전류 락 기능. 이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 락 전류 있죠. 800A 10%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예, 락이 됩니다. 고장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락이 되는 거고 후비 보호 장치에서 이제 고장 전류가 다 제거가 되면 그다음에 예, 고장 구분 개폐기가 다시 개방이 되는. 그러니까 전류값 락 전류값의 기능은 개폐를 해 주는 기능이죠. 그죠? 네, 그래서 과전류 시에 개폐해 주는 기능. 그게 바로 락 전류값의 기능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300kV 볼트 암페어 이렇게 이하일 때는 ASS 대신에 인터럽트 스위치 된다고 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시오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ASS 보면요. 자, 일단 이런 거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딱 나오면요. 생각을 해볼게. 300kV 암페어 이하의 인터럽트 스위치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럽트 스위치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이하에서 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내용을 보면은 요거 무전압 시에 개방이 가능해요. 전압에 개방이 가능하고 과부하 때 자동으로 개폐가 되죠. 과부하 시 자동 개폐. 그래서 오토매틱 섹션이죠. 자동 개폐.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 도립 전류 있죠? 콘덴서에 의한 도립 전류. 도립 전류가 억제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인터럽트 스위치는 이거보다 뭔가 모르지만 덜 좋은 거겠죠, 뭐. 그러니까 300kVA 이하에도 쓸 수 있는 거죠. 대신 경제성이 좀 있는 거겠죠. 자,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건 수동으로만 조작이 가능합니다. 수동 조작. 그리고 과부하 시에 자동 개폐는 안 돼요. 자동 개폐는 안 됩니다. 예, 오토매틱 섹션이 아니니까 그냥 인터럽트 스위치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인터럽트 스위치 중간에. 예. 자, 도립 전류도 억제하지 못합니다. 도립 전류도 억제 못해요. 네, 요게 인터럽트 스위치예요. 그래서 300kV 이하에서 S 대신에 쓰이긴 하는데 요러요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되냐 안 되냐 차이가 S하고 인터럽트 스위치하고의 차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 조금 설명이 길었네요. 예, 다음 시간에 개폐기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